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식비나 음식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대절약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일까요? 오늘은 버리는 거 없이 알뜰하게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을 거 안 먹는 짠순이 프로젝트 같은 것은 아니고 맛있는 데다가 영양도 풍부한데 흔히 버려지는 재료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팁 5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삭아삭한 무생채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소금으로 절이는데 저는 오늘 액젓으로 절여보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요리할 때 무 절이고 남은 절인 무를 그대로 버리시나요? 버리지 말고 곡물 요리할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간도 맞출 수 있답니다. 무즙에는 소화와 장 건강을 돕는 여러 유효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 환절기 기관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죠? 무 절인 물은 순두부찌개에 넣었어요. 저는 순두부찌개 할 때 간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액젓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딱이죠. 게다가 무 육수가 들어가서 더 시원한 해물 순두부가 완성되었어요. 무를 소금으로 절이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국이나 찌개가 더 많습니다. 무즙이 추가로 들어가면 더 맛있겠다 하는 요리에는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배추 절인 물도 버리기 아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조그마한 텃밭을 하고 있는데 배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미네랄 성분과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절임 과정에서 이런 성분들을 쭉 뺀다는 게 조금 아깝기도 해요. 물김치를 담글 때는 굳이 절인 후 따라 버리지 말고 배추물을 그대로 쓰면 영양 손실 없이 더 맛있게 됩니다. 저는 절이는 과정 없이 그냥 배추를 버무려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포기김치입니다. 김치를 자르고 김치 꼬다리를 혹시 버리시나요? 김치 꼬다리도 얇게 썰면 김치줄기 묻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 꼬다리, 즉 배추뿌리는 여러 유용한 효능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일부러 찾아 먹지는 않더라도 있는 김치 꼬다리는 야무지게 챙겨 먹어야겠죠? 식감이 질겨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김치찌개에 넣어서 푹 끓이면 무 못지않게 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얇게 채 썰듯 썰어서 김치전 할 때 추가해도 좋습니다. 김치 얘기가 나온 김에 김치 국물 활용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심코 버리기 쉬운 김치 국물을 김치찌개나 김치전에 넣으면 별다른 조미료를 따로 쓰지 않아도 맛을 냅니다. 김치 국물에는 이미 갖은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맛을 낼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되는 거죠. 오늘은 김치국물 비빔국수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냥 비빔국수 양념을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맛있는 국수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치 꼬다리 채 썬 것을 비빔국수의 고명으로 얹어보았어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꽃송이 부분을 다듬어서 주로 요리에 사용하죠. 데쳐서 초고추장에만 찍어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근데 브로콜리 때는 그냥 흔히 버리게 됩니다. 이 브로콜리 줄기는 오히려 꽃송이 부분보다 영양 성분도 풍부하고 심지어 항암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브로콜리 줄기를 잘 안 먹게 되는 이유는 너무 질긴 식감 때문이에요. 하지만 질긴 껍데기 부분을 벗겨내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질긴 심지 부분이 가운데 있지 않고 껍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브로콜리 꽃봉오리 부분과 함께 살짝 데쳐서 먹어도 좋지만 전 오늘 볶음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팸 볶음에 곁들여 보았어요. 줄기를 별도로 벗기지 않고 그냥 요리할 거라서 조금 얇게 썰었습니다. 채 썰듯이 얇게 썰었습니다. 데치지 않고 요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볶았습니다. 간장과 굴소스로 간을 했어요. 밥 반찬으로도 맛있고 맥주 안주로도 참 좋아요.
짭짤한 스팸이랑 질깃하면서도 아삭한 브로콜리 줄기가 잘 어울리는 요리였습니다. 이건 장아찌 다 먹고 남은 간장입니다. 샐러리 장아찌 담갔는데 고기 먹을 때마다 야금야금 꺼내 먹었더니 거의 다 먹고 간장만 남았네요. 이 간장은 샐러리 향이 나는 소스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유용한 소스입니다. 잘 보관하고 다른 요리에 활용합니다. 간장, 설탕, 식초로 장아찌 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스의 기본 맛인 새콤달콤한 맛이 있고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죠. 게다가 채소의 향긋함이 추가되어 있어요. 마늘장아찌나 양파 또는 깻잎장아찌 먹고 남은 간장도 그 자체의 채소 향이 추가되어 있어서 참 맛있습니다. 간장, 설탕, 식초라는 같은 재료로 장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채소가 달라지면서 나중에 간장의 맛과 향이 각각 달라지죠. 이 간장을 그대로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만 살짝 추가하면 되죠. 쌈채소 무침이나 겉절이 만들 때도 정말 유용합니다. 채소를 넣고 조금 넉넉히 간장을 두르고 고춧가루와 들기름만 추가해도 여느 한정식집 부럽지 않은 겉절이 한 접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조금 다른 활용 방법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 데쳐 넣었던 브로콜리와 육수 내고 남은 다시마를 얇게 썰은 것입니다. 물론 초고추장과 곁들여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장아찌 간장을 곁들여 보았어요. 일식집에서 나오는 폰즈 소스 요리 같은 느낌이죠. 상큼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장아찌 간장만 있으면 다른 채소나 해산물들을 추가해서 이런 종류의 요리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버리기 쉬운 식재료를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선 장 보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산 식재료를 버리는 부분 최대한 없이 끝까지 알뜰하게 먹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거 이외에 식재료를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찾아보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생각나는 건 없는데 혹시 또 다른 알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